단데프루지오 5급 타입이 9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전고점 부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슬슬 신축 말고도 이런 준신축급 그리고 구축까지도 성남의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 준신축, 구축, 부동산 시장 어떤지, 그리고 투자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성남 준신축 그리고 구축 시장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비싸고 입지가 좋은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분위기를. 성남의 준신축 기준으로는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성남의 단데프루지오 그리고 중앙동 롯데캐슬, 이 두 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둘 다 8억 선 역세권이고 입지 좋기로 유명합니다. 실거주가 좋아요. 사실 여기는 신축급과도 좀 살까 말까 비교를 하는 아파트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금빛 그랑지 1단지 살까 아니면 중앙동 롯데캐슬 살까 이렇게 많이들 비교를 하죠. 단데프루지오부터 실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은 다 강세예요. 25평이 가장 좋고 33평도 역시나 강세 띄고 있고, 또 49평도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25평 분위기가 강한데, 요즘 똘똘한 한채 경향이 강해지면서 좀 사람들이 평형 아파트 크기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입지를 좀 선호하는, 내가 작은 거 하더라도 좀 좋은 거 가겠다, 이런 경향이 너무 높아지면서 25평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중앙동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25평 5급 타입의 분위기가 가장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단데프루지오와 중앙동 롯데캐슬의 가격 포지션을 말씀드려보면은, 여기 보시는 금빛 그랑중 1단지보다는 조금 약하고요. 나머지 2, 3, 4, 5단지보다는 조금 비싼 요 정도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중에서 한 중하급지급이랑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남에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수진동 3부 아파트, 여기도 입지 좋은데 다만 구축이라 그 다음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긴 태평양 역세권이라서 여기도 입지 좋고 이제 분당 쪽이랑 가격이 연동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5평 가격 흐름 보게 되면은 역시나 거의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부 아파트가 여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 야탑동과 가격이 연동되는 특징이 있어요. 가격 흐름이 25평도 좋고 33평도 좋고 48평도 다 가격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도심 구축 중에서는 가장 탑이고, 여기는 뭐 가격만 맞으면은 거래가 잘 되는 흐름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앙동 힐스테이트 1, 2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중앙동 롯데캐슬이나 단데프루지오보다는 약간은 못 미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유는 바로 여기서의 조금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 또 언덕도 조금 있기 때문에 중앙동 롯데캐슬이나 단데프루지오보다는 약간 가격이 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입지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학교가 이쪽 모여 있고요. 그래도 신흥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 흐름은 아까 단데프루지오나 중앙동 롯데캐슬이나 수인동 3부 아파트보다는 조금 약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하고 있는데, 몇몇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 상승했던 것보다는 약간 빠지는 가격대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앞선 세 단지보다는 조금 약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아직도 뭐 집주인들 중에서 이 아파트를 팔려는 좀 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도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최우선 매수 순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대부분 먼저 신축급 비슷한 가격대라고 하면 그랑매종을 먼저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은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단데프루지오, 롯데캐슬 또는 뭐 산자푸, 하늘채 이런 쪽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가 흐름이 덜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 것은, 그래서 그 다음 급은 이제 구축 3총사죠. 이제 하대원동의 아튼빌, 그리고 하대원 성남 자이, 그리고 금광동에 레미안 금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셋 다 한 20년차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평대 기준으로 가격이 다 7억대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앞선 준신축들보다는 가격 격차가 꽤 납니다. 이 이유는요, 입지가 조금 외곽이고 지하철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요, 성남 자이나 하대원 아튼빌 가져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죠. 상승률이 약간 완만한 편이에요. 완만한 편.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상승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뭐 중앙동 힐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거래는 꾸준히 되고 있고 금매들 위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좀 더 세대수 적고 좀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는 뭐 가천대역의 뭐 소대 효용단지들, 그리고 뭐 이제 이마트 있는 태평 신세계 시즌, 이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까지는 아직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 내역이 좀 많이 없고, 그리고 가격 흐름도 뭐 동구 센트리빌이나 신세계 시즌 같은 경우는 상승 거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주인들이 좀 금매로 던지는 폭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좀 호가를 먹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도심 내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후기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은행주공, 성지궁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공은 곧 관처가 나고요. 성지궁전은 이주를 곧 이제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상승 악재로 2021년 고점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곳들인데요. 여기서 은행주공은 최근에 좀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 거래가 한두 건씩 거래됐는데 가격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성지궁전은 가격 회복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금 청산 받는 조합원들이 좀 많은지 직거래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랑 아파트 상품성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분위기는 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이제 추진하는 곳들이죠. 초기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신흥역 앞에 두산, 청구, 한신아파트, 은행, 현대, 황송마을, 상대원, 성경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공사비 상승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느낌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전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거래는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소폭이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세 가지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래도 신흥역 쪽에 두산, 한신, 청구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또는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잠깐 정리해보면요. 성남 원도심 준신축 그리고 구축 중에서 입지 좋고 아파트 상품성 좋은 것들까지는 확실히 분위기가 왔습니다. 신축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 외 지금 중하급지까지도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성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아마 지금 핵심지 신축들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아마 구축 쪽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 투자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해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수록 준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하면 어떨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입지 좋은 준신축 그리고 구축들은 괜찮다,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단대 푸르지오나 중앙동 롯데캐슬이나 중앙동 힐스테이트나 삼부 아파트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파트들은요, 신축 아파트와 대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살까 또는 이런 준신축 구축 살까 이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가격이 좀 싸게 나온다, 이런 것들까지는 사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지하철역에서 좀 멀거나 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꺾였을 때 거래가 안 돼요. 금액을 좀 낮춰도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입지가 좋은 곳들이 먼저 치고 나갔을 때 받는 좀 가격 상승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들이 좀 이런 이런 비역세권들은 조금 영향이 적습니다. 또는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곳들은 투자성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게, 전 대형 평형도 지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왜냐? 지금 평당가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동 롯데캐슬 가져왔는데요. 26평이 지금 평당 3,390 정도인데 44평이 평당 2,360만원으로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확실히 성남에서 대형 평형이 가격적 측면에서 좀 못 가고 있지만, 좀 길게 보고 성남 원도심이 좀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입지 가치가 올라갔을 때쯤, 이때를 감안해보면 지금 너무 강세인 중소형 평형보다는 저는 대형 평형을 사는 것이 시세 차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인접지역인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당 이주 수요가 있잖아요. 재건축하게 되면은 주택 부족 예상 시기가 있는데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지금 특히나 분당의 대형 평형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평형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본 건데, 원도심보다 지금 분당의 40평형 이 아파트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인위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가 이런 측면에서 대형 평형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성남 원도심의 준신축 그리고 구축 시장 분위기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 제가 준신축, 구축 투자성도 입지 상품성 감안해서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특히 대형 평형은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